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오늘은 프루사 슬라이서 강좌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진행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템프 타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필라멘트를 녹인 다음에 다시 굳히는 방식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녹이는 그 온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출력 품질, 그리고 출력물의 특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해서 출력을 진행해 봐야 될 게 바로 이런 온도 타워입니다. 온도 타워를 그냥 이런 걸 다운받아서 한 번에 그냥 쭉 출력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온도 타워는 여기에 있는 각각 온도에 맞춰서 실제 출력 온도를 바꿔가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위해서 슬라이서마다 레이어가 변경될 때 온도를 바꾸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루사 슬라이서는 직관적이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놀랬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시간에 예약 필라멘트 체인지 기능 설명하다가 세 번째 있는 사용자 설정 G코드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 기능의 사용은 다음 영상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적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식으로 해봤을 때 큐러에서 포스트 스크립트를 통해서 체인지 엣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루사 슬라이서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여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템퍼리처 타워를 다운받는 거죠. 바로 싱이버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싱이버스 초기 화면에서 검색을 통해서 템프 타워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템프 타워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방식이죠. 여기서는 브릿지를 갖다가 중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오버행 각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요거를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컴팩 템퍼리처 타워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있고 그리고 오버행 각도와 브릿지가 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싱 파일즈로 들어가 보게 되면 PLA, ABS 각각의 필라멘트 종류별로 다양한 템퍼리처 타워가 있는데요. 그것은 차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겉면에 쓰여 있는 온도 숫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출력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해당하는 구간에 적혀 있는 것과 실제 온도를 같이 하면 좋기 때문에 PLA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운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이 모델링을 보니까요. 여기에 오버행 구간에서 처짐 현상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브릿지 부분에 또 처짐이나 아니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의 출력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다양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225도부터 시작을 해서 180도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용도입니다. 먼저 슬라이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슬라이싱을 하고 나면요. 오른쪽에 레이어 뷰의 레이어 바가 나옵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레이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 제가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중간에 누르면 필라멘트 체인지가 들어간다. 다른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그리고 플러스를 함께 누르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컨트롤 누를 필요 없이 마우스 오른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사용자 지정 G코드나 일시정지 인쇄 추가 이런 부분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마우스 오른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온도 쪽으로 가서 그 해당하는 온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출력 상태에서 맨 밑에 가보면 225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를 이쪽에다가 대고요. 마우스 오른 버튼 클릭 그리고 사용자 지정 G코드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스텀 G코드 on current layer 라고 하는 창이 뜨는데요. 이거는 제가 입력해 놨던 값이어서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빈 창이 뜰 겁니다. 빈 창에다가 뭐라고 입력하냐면요. M104 그리고 S225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해당 레이어에서 225도가 되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려고 한다면 M109
해서 S225를 넣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온도가 되기까지 다른 움직임이 없이 멈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즐이 멈춘 그 부분이 높거나 좀 안 이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를 끄고 M104 코드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온도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출력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온도가 바뀌는데, 온도는 상당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변화하는 부분은 한두 레이어 정도의 영향만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M104 코드 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M104 코드를 넣게 되면요, 여기 색깔이 살짝 한 레이어가 바뀌었죠. 이 레이어에서 온도가 바뀐다, 그 코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올리다가 그 다음 단계 220도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서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사용자 지정 G코드 추가 다시 한번 해주고요. 이번에는 220도로 5도 내린 값을 입력하고 OK.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사용자 지정 G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도씩 떨어뜨려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거를 빨리 감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지정 온도 세팅을 다 마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G라고 중간중간에 그 위치에 이렇게 회색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바로 사용자 지정 G코드가 들어갔다 라는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G코드 삽입에 대해서 했다면 슬라이싱을 진행을 하고요. 과연 제대로 G코드가 삽입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방금 작성해서 만들어 놓은 G코드를 불러왔는데요. 여기서 M104 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M104 코드는 온도를 높여라 라고 하는 코드로서 시작할 때 시작 코드에 삽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0도로 높인 코드가 찾을 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2.41, 아마도 225도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M104 코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도 M104 코드가 들어갔고요. 세 번째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확실히 잘 들어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쪽에 있는 게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쪽에 시간을 갖다가 Show Estimated Print Time 이라고 해서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바를 쭉 내리면서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실제 높이 60.81 높이 그리고 302 레이어다 라고 하는 거 맞는데요. 보시면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1시간 22분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시간입니다. 이 바의 왼쪽 편에 나오는 이게 시간 바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0부터 100%, 그래서 몇 프로 진행 사항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자, G코드도 제대로 만들어진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서 첫 번째 225도에 지금 도달하려고 바로 직전인데요. 네, 지금 현재 210도인데 2.41mm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온도가 과연 원하는 온도로 올라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25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41 높이가 나왔고요. 바로 지금 올라가는데요. 네, 지금 약 다음 레이어가 올라갈 때쯤 돼서 바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온도를 가지고 지금 출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개 레이어 정도는 버퍼 영역이 있어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당하는 레이어 구간에 영향 주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거를 계속해서 한번 보고요. 마지막에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템프타워 출력된 것을 가져왔습니다.
완성이 2시간 한 20분 정도 만에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이쪽에 있는 부분을 바로 오버행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사 각도가 계속 바뀌면서 여기서 출력 불량이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보면 출력 불량이 다 안 보여요. 네, 225도부터 180도 사이에서 오뱅은 이 정도 각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볼 수 있고요. 브릿지도 역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아래쪽에 거미줄이 좀 보입니다. 225도, 220도. 지금 리트랙션 거리 0.8에 속도 60, 이 상태에서 거미줄이 아무래도 고온,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 당연히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좀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뾰족한 첨탑은 완벽하게 이런 콘 형태는 아니고 조금 위에가 약간 좀 찌그러진, 아무래도 작은 영역 출력하는 데는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런 형태가 보이고요. 이 템프타워를 출력하는 이유는 나의 적정 온도를 확인하고 또 그거를 세팅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렇게 전체가 큰 개연성 없이 나올 때 제일 좀 답답하거든요. 과연 나의 출력 온도가 어디가 적정한지, 이 필라멘트의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그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요, 이거를 쪼개보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게 보여도 이게 결 방향의 접합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일단은 쪼개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한번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손으로. 네, 지금 180도 같은 경우는 손으로 했을 때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 185도 보겠습니다. 185도. 네, 185도도 한 요 정도에서 힘을 조금 더 줬더니 쪼개집니다. 190도 이 사이를 한번 손을 넣어서 쪼개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려웠는데 190도도 쪼개졌습니다. 출력 품질은 다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압출 불량도 보이지 않고요. 네, 약간 블럭 같은 게 한두 군데 보이긴 하는데 무시할 만한 것 같아서. 근데 과연 195도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힘들 것 같아서 195도는 두 손으로. 역시 온도가 올라갈수록 층간 레이어 접합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200도. 200도에서 층간 결합력. 힘을 주면 이게 쪼개지게 마련인데, 지금 195도랑 200도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손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정도였습니다. 205도. 네, 한 손은 어렵고 205도 두 손으로. 밑에를 힘줘서 꺾었네요. 네, 205도 그리고 210도도 쪼개졌고, 이렇게 215도는 정말 안 쪼개집니다. 아까 210도 쪼개진 거는 이 모멘트 토크를 가해줘서 쪼갰기 때문에 실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쪼갠 바로서는 아주 강하게 붙어있는 건 215도부터, 하지만 약간 거미줄이 좀 보이고 좀 힘의 정도가 195도부터는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간 완만하게 오르고, 그 위에 180, 185, 190 정도는 좀 쉽게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해도 될 만큼. 그래서 저는 이 층간 결합의 경우를 보면서 너무 쉽게 쪼개지는 것 같은 경우는 전체 출력물의 강도 이런 부분 생각해서 좀 배제를 하고요. 190이라고 했던 그 아주 낮은 거기에서 한 10도 정도 올라가는 한 200도 혹은 205도 정도를
적정 온도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출력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잡고요. 이게 필라멘트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필라멘트 또 제조사의 것은 좀 온도가 더 높을 경우도 있고 더 낮아도 무관한 경우도 있고요.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는 거미줄도 발생하고 또 온도 올리는데 시간과 또 전기세도 드니까 한 적정한 위치에서 한 중간 정도에서 타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프루사 슬라이서의 중간에 레이어마다 사용자 G코드를 삽입해서 온도 변화하는 거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출력 생활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프루사 슬라이서의 또 고급 정보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